네, 시장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미국의 이 이란 그리고 종전 합의 소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해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4%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전날 기술주 중심으로 워낙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도체 중심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I 투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 가까이 급등하며 오늘장 마쳤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도 복귀해보죠. 요즘은 정말 냉탕과 온탕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내마녀의 날까지 겹치게 되면서 변동성 엄청난 장이었습니다. 연일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7,300선 저점 딛고 이 반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43%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7,76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장중에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홀로 오후 2시 직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5% 가까운 급등세 보이게 되면서 99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천스닥 회복이 가능할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날 특징적인 섹터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코스닥이 선방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투톱보다 더 강했던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질주가 있었는데요. 6월 초부터 10일까지에 대한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반도체가 역시나 큰 기여를 해줬는데요. 6월 수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또 UBS가 보고서에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신규 팹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초입이고 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 강했고요. 기판 그리고 솝캠까지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엔터주도 오랜만에 움직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80% 넘게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업종 줄줄이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이 마음 졸이신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증권에서 이 가격은 못 참겠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엔터주 역사적 저점인 30%를 하회하고 있다라면서 현재는 상당한 저평가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부산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글로벌 증시의 대형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넘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불리고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 오늘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 티커명은 SPCX로 미국 나스닥에 오늘 밤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예상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워낙 덩치가 큰 상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를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그리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 기술 기업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나스닥 100에 빠르게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도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장 첫날부터 기업 가치는 너무 높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 초기에 주가 변동성 커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하반기에는 또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도 해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스페이스X의 상장 결과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알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오늘 밤 새로운 증시 역사가 열리게 될 만큼 이 변동성 오늘장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자세한 전략, 이어지는 썰전에서 체크해 보시죠.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말에 뭐 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뭐 애프터 신청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뭐 그냥 그런 오해 안 해요. 부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 절대 안 해요. 네, 오늘은 좀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을 만큼 새벽의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씩이나 급등을 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7%.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은 코스닥이 탄력이 좋았는데 또다시 코스피로 돌아올 것인가 물음표가 뜨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분위기 보면은 삼전익스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마이크론 21%니까. 가면은 예. 또 이제 코스닥으로 갔던 게 코스피로 또 오는데 그 코스피로 오는 게 시장 전체가 아니라 또 삼전익스에 쏠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는 이미 지났고 오늘 조금 떠서 출발한다면 갭상승이잖아요. 갭상승도 그냥 갭상승이 아니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 오늘은 어떻게 해라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NXT에서 최대한 낮게 출발하길 바라야 되겠죠? 그거 없어요. 그거 놓치고 일단은 본장에서는 넥스트 뜨고 나면은 이제 또 본장에서 아유. 조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오늘 만약에 뭐 10% 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9%면 오늘 그 정도 그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론 아까 좀 11%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5에서 10% 정도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오늘 놓친 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오늘 놓치더라도 오늘 기점에서 앞으로 계속 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10% 놓친 거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10% 끝이 난다는 게 되게 크지만은 네. 10% 상승이 나오고 이 10%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지난 4월달, 5월달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간다라면은 뭐 10%뭐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핵심 네. 임원이 또 고점에서 23억 원이나 매도했다라는 네이트 뉴스가 또 전해졌거든요. 그렇죠. 저라도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뭐 그분도 미국 네. 상황은 알지 못했으니까 어제 고점이라 생각하고 아니죠. 그분은 알았을까? 지금 하이스가 지금 어제 기준 210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돌파했을 10만 원대, 20만 원대 그때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임원인데? 그래서 일단 그냥 차익 실현이지만 어쨌든 그 뉴스 플로우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뭐 지금 이 정도 수익 만약에 이건 추측이에요. 네. 10만 원, 20만 원대 사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 10% 가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사님 요즘에 지난주 후반부터 뭐 기간 조정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부 그럼 조정 안에서의 반짝 반등일까요? 아니면 오늘 또 기점으로 추세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좀 남아 있죠. 저는 돌릴 거라고 봐요. 오늘 기점으로요? 저는 빠르면 만기일 전후라 생각했고 늦어도 다음 주라 생각했거든요. 만기니까 이제 어제 끝나고 오늘 이런 변수는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저거는 너무 질질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시장이 잘 보세요. 4월달 올 때 시장 좋을 때 이란 신경 썼나요? 안 썼죠. 네. 시장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이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 이슈 전에 부각이 됐던 게 뭐죠? 반도체 고점론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잖아요. 요거 오늘 짧게 말씀하라 그래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케빈 러시는 그 사람의 통화 정책에 대한 철학을 보게 되면 뭐 고용지표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발생돼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기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큰 변수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 전에 금리 올릴까요? 안 올린다고 봐요 저는. 그럼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적어도 인하는 좀 글쎄요. 무리고 동결로? 인하는 일단은 연준에서 케빈 러시가 어떻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냐면 시중에 그 현장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 있잖아요. 그 채권을 다시 시장에 팔고 달러를 흡수시켜 가지고 달러 가치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려할 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야. 반도체 고점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건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 수치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예. 네. 일단 차근차근 또 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위기 전체적으로
상당히 갭상이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네. 높다. 일단 투톱 기준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소부장은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어제 소부장이 상승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일본에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닉스 호남 공장 증설, 신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요. 끝으로 미국에서 소부장 2배 ETF도 나올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소부장을 좀 네. 각각 다 따로 떼서 보려고 하는데 자, 장비는 늘상 말씀해 주셨던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 괜찮게 갔어요. 그리고 네네. 우리 봤던 워딩 IPS도 다시 올라왔고. 근데 계약은 후공정 쪽에서 나와서 우리 이사님은 장비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좀 추려볼게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부장이라는 그 전체의 바운드리 내에서 후공정 갔다가 전공정 갔다가 해서 왔다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환매예요. 네,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네. 시기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공정 쪽이 상당히 좀 강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2배 증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창장비 쪽이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8월 달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테일러팹 이제 그 공장 증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증착장비 세종목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잡으로 보면 돼요. 대잡이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공정이 강한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후공정은 또 계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이게 또 이제 결국 이제 내용들은 다 괜찮거든요. 내용들은 다 괜찮은데 네. 이번 주 와서 이제 관심 가진 종목은 MK전자. MK전자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죠? 요거는 본딩 와이어라 그래가지고 칩하고 기판하고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네. 붙일 때 이 칩과 기판을 붙일 때 쓴 소재, 그러니까 접착제 같은 그런 본딩 와이어라 가지고 그거를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면 돼요. 아, 소재네요, 그러면. 그래서 반도체 기판이나 패키징 쪽에 상당히 이게 이 와이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근데 후공정 쪽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잘 쌓는 거, 잘 포장을 하는 거, 그리고 얼마만큼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패키징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본딩 와이어가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K전자가 다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담합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나가고 있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거든요. 오늘은 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분할로 좀씩 빠질 때마다? 오늘은 아마 조정 나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제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바로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아까 그 방송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영향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쪽이 강하게 출발하게 되면은 네. 그 핑계로 약간은 오늘 조정 그러니까 쏠림. 하락이 아니라 약간 네.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조정 나오게 되면은 그 조정을 활용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늘 저희가 소부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솔브레인도 그렇고 소재 안에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장비보다 소재 리드 타임이 좀 더 늦잖아요. 근데 소재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 있잖아요. 네. 팀마다 잘하는 선수 다 그렇죠. 잘하는 선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음. 소부장 내에서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뭐 이런 부분, 본등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팀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 보면 돼요. 근데 픽하다 보니까 한 구단이 좀 잘하네요. 소재라는 구단이. 그럼 MK전자 네. 일단 오늘 들었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솔브레인 여전히 탑픽인지 궁금한 게 소재 안에서는 조금 네. 탄력이 더딘 편이에요. 전체적으로가. 근데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 시각 장비, 그러니까 시각 파트 관련돼 가지고 VM이라든지 PSK라는 종목이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솔브랜도 시각 쪽에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동진 세미캠, 하나머티얼, 원희 QNC 쪽이 좀 더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솔브레인 여전히 괜찮고 MK전자라는 종목 하나 더 얻었습니다. 아, 부품 안에서는 기판이랑 MLCC 위주로 체크를 네. 좀 해볼 텐데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기가 아니라도 사실 뜯어보면요. 기판 그리고 유리기판 모두 코스피에 포진돼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네. SKC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왠지 느낌은 코스닥인데 코스피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관심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서 관심 주는 삼성전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할 일단 게 그건 없죠.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이제 본식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을 뭐 먹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후식? 그럼 MLCC 쪽인가? 일단은 뭐 삼성전기 얘기하게 되면 기판도 볼 수 있고 MLCC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기판 쪽에 선택을 했는데 예. 그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 플러스요.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 네, 인텍플러스인데 요거는 이제 외관 검사 장비라고 보면 돼요. 음. 그 반도체 기판이란지 그리고 패키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정말 이게 포장이 잘 됐는지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뭐 3사 쪽으로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종합 반도체라든가 IDM 쪽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 회사가 또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외관 검사 장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 진행되게 되면은 TSMC 오사트 쪽으로 오사트 협력사 쪽으로 일단 이제 공급이 추진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모리만 제한된 게 아니라 메모리, 비메모리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팔색조라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 종목이 어제 이제 전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분위기 타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가서는 아마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인텍플러스까지. 오사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마이크론도 좀 궁금한데.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랑 하나마이크론 제가 전 후공정 따지기가 좀 그래서 그 밖의 기업으로 좀 묻긴 했는데. 하긴 그쪽이 제일 강해요.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가야 되는데 예. 그쪽이 강하니까. 근데 그 후공 내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쌓는 쪽하고 이제 포장하는 쪽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쪽에 다 대장들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패키징은 항상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안 볼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메모리 물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패키징의 물량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쪽에서 네. 이렇게 따지면 안전 종목이 안전 종목이 없진 않은 다 좋아요, 다. 이 통틀어서 원픽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원픽이요? 네. 그렇게 되면 ETF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소부장 ETF 말고. 예. 일단은 오늘 제가 종목으로. MK전자하고 인텍플러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인텍플러스 할게요. 좋습니다. 예. 반도체 쪽에서는 따져서 알자 종목을 네. 얻었습니다. 여러분, MK전자 진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다음 주까지도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물론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메인이긴 했지만 그동안 못 갔던 기업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반란이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반짝 상승하고 또 그칠 것인지. 이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소부장 얘기할 때도 와, 영원히 갈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쉬었거든요. 검은 월요일 때문이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좀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로봇이죠. 뭐 로봇은 글쎄요. 일단은 뭐 다 긍정적이다. 이제 쉴 만큼 쉬었다 했는데 매출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갔고요. 그래서 펄을 봤더니 펄은 여전히 높은 상황. 근데 다 높죠. 여기서 또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좀 늦은 저녁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정 리스크가 여기서 시작되면서 로봇의 센티가 좀 꺾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로봇? 일단은 약간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이 조금.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중심 코스피 쪽으로 분위기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쉬어가게 되면서 요런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조정폭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적어도 로봇은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은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법적 그 사법 리스크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제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제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된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내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로봇 기술이 다 파악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PM이라든지 그리고 DIC라든지 이런 그 감속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액추에이터 말씀하셔서 전 로보티즈랑 현대모비스 생각했는데 그쪽도 좋죠. 조금 더 아래가로. 그러니까 스몰캡 쪽으로. 스몰캡.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그러고 또 코스피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코스닥 안에서. 안에서 네. 뭐 돈 버는 고영이나 뭐 현대무백스 한라캐스트 쪽은 어때요? 그쪽도 괜찮죠. 근데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쪽으로 이제 네. 탑픽을 지시하는 거죠. 맞아요. 또 이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놓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있네요. 엔터는 어떻습니까? 네.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드디어 반등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올랐을까? 뭐 바닥이기니까 올랐겠죠 싶었는데 애널리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놨어요. 밸류에 대한 매력과 함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더라고요. 이쪽은 어쩌면 큰 바운더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소비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강한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엔터 같은 경우 예전에 중소비주 묶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그냥 갈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밸류 매력이 있다는 부분들도 그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 의견을 통해서 뭐 간단하면 얘기가 틀어지겠지만 제가 중소비주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소비주 내에서 외국인의 인바운드 매출에 호재가 되는 섹터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1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인바운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고 주가도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호재가 되는 게 또 호텔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카지노도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반대로 화장품은 또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기업만. 현상이 나온 이유가 예. 소비주 내에서 예전에 어떤 중국을 바라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외국인 인바운드 그리고 북미 쪽을 바라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 보기 하시면 알겠지만 APR 실적 그렇게 좋은데 주가 맞아요. 약간 아쉬워요. 예. 화장품도 못 가고 있는데 엔터주가 거기에 좀 비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먼저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갈 서열이 때 좀 있네요. 예. 돌아서줄 때 알겠습니다. 가도 안 늦다고 봐요. 예. 네. 아니 퍼스트 무버는 안 될 건데 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닥을 혹시나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하루 반등은 좀 역부족이었던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는 일정들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체크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이번 주일이죠. 14일 일요일 날 방한을 합니다. 어떤 기업을 만나냐? 삼성, 네이버, 카카오랑 회정이 예정돼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트리거 될까요? 샘 올트만도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 작년에 10월달 샘 올트만이 왔을 때 시장에 파급력이 좀 많았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봤더니 칩 공급 계약 때문에 삼성전자랑 칩 메이커들 좀 반짝했던 맞아요. 걸로. 뭐 제주 온 디바이스 AI 얘기 예, 나오면서 그쵸, 뭐 그쵸. 제주 반도체하고 강원 칩스 정도? 강원 칩스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젠스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왔을 때 현대차 뛰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젠스랑이 갔는데 제2 현대차가 뭐가 될지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작년 샘 올트만이 왔을 때 현대차만큼 파급효과를 만들었던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더라도 뭐 어떤 종목이 갈까? 라는 정도지 젠스왕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거다. 그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코리안 밸류업 지수로 얘기를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전기 변경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종목들이 적용되는데 자, 편입, 편출되는 종목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기업들이 꽤 있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네. 기업들. 이 중에서 뭐 수급의 편출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는 기업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유입 효과를 누려볼 만한 거? 글쎄요, 사실 관심이 솔직히 말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제 편입 종목 중에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게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게 재건 모멘텀 때문에 이게 항상 부각된 종목인데 예. 뭐 별로 그렇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너무 많이 우려먹은 부분 좀 있다 보니까 전진건설.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네. 관심이 그렇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수잖아요. 사실 좀 유명무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미국 한국판 다우지수 만든다 그래가지고 만든 지수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질문하면 아마 그 앵커분들 나이가 중에서 나오나요? 나이가 아니라 앵커분들 중에서 아마 기억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분은 아마 공부 겁나 열심히 한다는 생각하는데 K탑 30이라고 예? K탑 30이라고 아세요? K탑 30? 네, 이게 네. 예전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한국판 다우지수 만든다 그래가지고 K탑 30을 만들었거든요. 예.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코리안 느낌으로. 밸류 지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관심 가진 분 거의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신경 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른 종목들을 쭉 압축해서 기준을 찾아봤더니 반기 리밸런싱 되는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코리아 밸류업이랑 별개로.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괜찮다라고 하니까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